자, 이제 명리학적인 분야로 음양을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왜 음양 오행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22간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곧 22간지. 22간지는 뭐냐면 10개의 천간, 12개의 지지, 그래서 간지가 22간지라고 하는 거예요. 22간지를 잘 이해해야만이 운명이라는 게 이 22간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22간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운명을 이해하는 출발이에요. 출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알파벳이야. 알파벳. 알파벳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영어의 알파벳처럼 22간지를 이해하면 안 돼요. 영어의 알파벳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고 22간지는요. 첫 번째가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22간지를 이해하는 출발이 영어의 알파벳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뭐다?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서 22간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글자, 단순히 말하면 공간의 언어로 이해하면 너무 제한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 시간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돼. 시간의 언어. 시간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22간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이 변화돼. 자연의 변화를 알게 돼. 이 자연의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연의 변화를 특히 뭐 기운과 운동성,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의 기운과 운동성을 중심으로 이 글자들을 이해해야 돼. 그 출발이 뭐다?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 22간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제 오늘 배우는 음양과 오행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바로 22간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지금부터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 들어갈 건데 이 첫 번째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운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운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의 잣대들이 있죠. 이 출발이 뭐냐면 음양이야. 음양으로 바라보고 오행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 간지로 바라보고 다양한 방법들로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야. 그 출발이 뭐야? 음양과 오행이에요. 음양오행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바로 운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음양오행에 대한 부분이 오늘 배우는 게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좀 깊이 있게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제 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리학적인 음양을 생뚱맞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명리학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정통하고 대한민국의 명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는 자평학파다라는 이야기를 해.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명리의 어떤 학문적인 틀들이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저 또한 음양오행을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자평진전에 음양오행 편에
음양오행 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지간 일기 이기 유유동정 수분음양 이렇게 16개의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한 개의 오직 기운이 하나 있었다가 이 상태가 우주가 한 덩어리로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동과 정의 기운으로 나뉘어서 각각을 양과 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한자예요. 한자를 다 알 필요는 없죠. 한자를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명리를요 어렵게 공부하면요 한없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명리를 쉽게 하는 방법이 이 한자를 제가 도식화를 해볼게요. 우주는 처음에 무국 상태죠. 한 덩어리였는데 뭘로 나뉘었다? 동과 정으로, 동의 기운과 정의 기운으로 나뉘어서 동을 양이라고 하고 정을 음이라고 했다라는 게 바로 음양에 대한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동과 정을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만이 양과 음을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동정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움직일 동, 고요할 정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자 뭐 개념들 잡으시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제한된 해석에 매이게 돼요. 동과 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동은 이 동과 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양과 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양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동과 정은 현 시대적인 언어로 동과 정을 나누어서 해석해보면 동은 움직임의 기운을 동이라고 하는 것 같고 동과 정은 아니었으니까 반대죠. 반대로 멈추는 기운을 정이라고 하는 것 했다. 그래서 우주는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과 멈추려고 하는 기운으로 둘로 나뉘어서 둘의 관계로 우주가 전체가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걸 양이라고 그러고 멈추려고 하는 것을 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운과 운동성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발산하고자 하는 기운과 수렴하고자 하는 기운으로 나뉘어서 우주는 발산을 하고자 하는 기운이 있고 수렴하고자 하는 반대의 기운으로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주를 얘기할 수 있겠다. 또 우주는 능동의 기운과 수동의 기운으로 둘로 나뉘어서 둘의 관계로 우주를 얘기할 수 있겠다. 우주는 분열의 기운과 통일의 기운으로 둘로 나뉘어서 우주는 분열하고자 하는 기운과 통일하고자 하는 두 개의 기운으로 나누고 그 둘의 관계로 우주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하나 더 써보면 팽창, 수축 하는 기운들을 동이라고 표현한 거다. 현 시대적인 기운과 운동성의 키워드로 정리를 제가 잠깐 해본 거예요. 명리학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이제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동정을 이해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명리의 일반적인 학문 체계에서 동과 정의 개념들을 한 이 정도 선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양과 음을 우리 명리에서 쓰는데 굉장히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제가 이야기했죠. 양과 음은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하지만 또 하나 자연의 변화 속에 숨어있는 그 안에서 변화되는 기운들, 운동성들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야? 하나의 기운과 운동성들을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거다. 자, 그 말은 동과 정을 양과 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은 반대로 조금 더 확장돼서 이야기하면 양은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고 발산의 기운이고 능동의 기운이고 분열의 기운이고 팽창의 기운을 양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도 과언이 무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음은 멈추려고 하는 기운, 수렴의 기운, 수동의 기운, 통일의 기운, 수축의 기운을 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자평진전에 처음에 나와 있는 천지지간 일기이기 유유동종 수분음양, 이 16개 한자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주라는 건 이 두 개로 존재를 나누어서 기운과 운동성을 이해를 해야 돼.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은 바로 여기에다가 태극의 어떤 개념을 넣어서 이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많이 풍성해지겠죠. 그러니까 고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꼭 알아야 될 거. 우주는 양과 음으로 나뉘었는데 양은 이런 기운들을 양이라고 하고 음은 이런 기운들을 음이라고 한다. 제발 낮과 밤, 남자, 여자, 센 놈, 약한 놈 이렇게 따지지 마시라고. 그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명리학적인 학문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과 음을 나누는 쪽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에서 뭐라고 나냐면 음양에 유 있다. 뭐가 있다? 노와 소가 있다. 노와 소가 있어서 시위 사상 사상을 이것을 노와 소가 있어서 사상이라고 하더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양과 음에서 각각 양의 노와 소, 음의 노와 소가 나누어서 뭐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으로 나오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뭐라고 그래? 사상이라고 한다. 사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노인이고 어린애고 노인이고 어린애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또 헷갈리겠죠. 그래서 자평진전에 이 다음에 어떻게 노와 소를 이해하면 좋겠는지가 자평진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되느냐?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노자 노라는 놈은 노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노라는 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자 극 동 동이 극에 이르고 또 극 정 동이 극에 이르고 정이 극에 이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배웠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지점을 생각하겠죠. 끝 지점. 그러니까 동이 끝, 정이 끝 이렇게 생각할까 봐 바로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지시 뭐뭐 할 때 동이 극에 이를 때 정이 극에 이를 때를 노라고 한다. 노라고 한다. 그래 놓고 시위 이것을 태양 태음 그러니까 동이 극에 이를 때를 태양이라고 하고 정이 극에 이를 때를 태음이라고 한다. 극에 이를 때 극.
아까 태극기에서 생각나시죠? 빨간색이 막 부풀어 올랐을 어떤 극이라고 하는 부분들, 극을 동이 극에 이를 때, 정이 극에 이를 때, 때라는 것은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좀 상태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소자는 뭐라고 하냐면 초, 동, 초, 정, 그리고 나서 지.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지, 제, 뭐뭐할 무렵. 이것은 뭐다? 뭐뭐할 무렵이라고 썼죠. 무렵. 이것도 뭐야? 어느 한 포인트가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두리뭉실하게 약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동이라는 게 시작될 무렵, 정이라는 게 시작될 무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위, 소양, 소음, 소양과 소음이라고 한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요것을 또 보니까 엄청 어렵죠. 한자는, 일단 한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여기다가 입체적인 부분으로 그림을 보자 이것이. 이거 좀 한자 옆에 있으니 헷갈리니까. 우주죠, 우주. 우주는 무국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또 사상을 표시해 볼게요. 자, 동이라는 거죠. 동이 극에 이를 때를 태양이라고 하고, 동이 시작될 무렵을 소양이라고 했잖아. 이거 쓰면 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이 시작될 무렵을 초동, 동이 극에 이를 무렵을 극동, 그래서 초동을 소양이라고 하고 극동을 태양이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동의 기운이, 움직임, 발산, 능동, 분열, 팽창의 기운이 시작될 때를 소양이라고 하고, 움직임, 발산, 능동, 분열, 팽창의 기운이 극에 이를 때를 태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을 음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마찬가지. 정의 기운이 시작될 무렵, 정의 기운이 극에 이를 무렵으로 해서 정의 기운이 시작될 무렵을 소음, 정의 기운이 극에 이를, 정의 기운이 시작될 무렵을 소음이라고 하고, 정의 기운이 극에 이를 때를 태음이라고 했듯이 초정을 소음, 극정을 태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소양과 태양과 소음과 태음으로 사상이 분화돼서 나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우주가 동과 정으로 나뉘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과 멈추려고 하는 기운은 나눠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 것을 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운이 시작되는 것을 소양, 극에 이르는 것을 태양, 이것을 시작되는 것을 소음, 극에 이르는 것을 태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천천히 뜯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참고로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소양과 태양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러분의 상식에서 뭔가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게 있어요. 명리 공부하려면 조정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소양, 태양 하면 작고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작은 것은 큰 것은 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오류를 빠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기운이 움직이려고 하면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어떤 기운이 극에 이르렀어. 극에 도달했어. 극에 도달해서 더 이상 기운의
변화가 없어. 그럼 뭐야? 아주 이게 팽팽한 상태의 음이죠. 그러면 소양과 태양을 양과 음으로 나누면 소양이 양이겠어요? 소양이 음이겠어요? 소양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야, 양. 양. 태양은 어떤 기운이 무르익은 상태야. 더 이상 기운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음을 기운으로 이해하네. 기운으로. 작은 놈, 큰 놈으로 이해하지 말고 뭐다? 양의 기운은 뭔가 문을 여는 거야. 어떤 기운을 시작하는 게 양이야. 그 다음에 음은 뭐다? 어떤 기운을 아주 극에 이르렀어. 극에 이르렀고 더 이상 변화가 없어. 멈췄어. 우리가 생각하는 멈춤이 아니에요. 멈출 무렵이에요. 그게 뭐야? 음이죠. 음. 그러면 이것도 쉽죠. 이제 소음, 태음, 소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고 크고가 아니고 음의 기운이 초정 시작됐어. 시작될 무렵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이건 양이죠. 그렇죠. 음의 기운이 무르익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당연히 음이랍니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음양에서 사상이 분화되는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다. 2교시는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